안녕하세요. 센트럴원의 박정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EDR, 저희 회사 제품이 EDR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EDR은 대부분 한 번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엔드포인트 디텍션 리스판스의 약자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 EPP라고 해서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엔드포인트 내에 설치돼서 차단을 하는, 프로텍션을 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많이 이제 고객들이 구축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백신이 있고요. 뭐 IPS, 뭐 화이트리스팅 공격 툴, 화이트리스팅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엔드포인트에 일어나는 공격을 차단하고 막는 EPP 제품이 있었습니다. EPP 제품의 약점은 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시그너처 기반이기 때문에 시그너처가 없으면 탐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악성 코드의 시그너처를 사전에 모두 갖고 있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EPP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EPP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엔드포인트 상에서 여러 가지 로그를 쌓고 디텍션하고 이 디텍션에서 발견된 엔드포인트의 여러 가지 로그를 전부 다 수집해 놓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디텍션하고 거기에 자동 대응을 하는 리스판스라는 제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EDR이라는 제품이 나오게 됐고요. 아마 EPP는 대부분 고객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고요. EDR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국내에도 점점 이렇게 고객분들이 EDR 쪽으로 많이 도입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EPP 제품도 갖고 있고 EDR 제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PP만 구매해서 악성 코드를 차단하는 차단 기능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EDR까지 함께 구입하셔서 차단도 하고 차단하지 못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전부 다 로깅을 해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확대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표를 장표를 띄워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주제인 EDR이 어떤 것이고 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EDR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뭐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EDR은 이제 EPP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 출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객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EDR도 EPP처럼 반드시 고객 내에 도입을 해야 되고요. 왜 그럼 EDR이 왜 필수이고 없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2022년 하반기에 나왔던 공격 유형들입니다. 장표에서 알 수 있듯이 EPP로 막을 수 없는 대부분 이제 쉽게 차단하지 못하는 공격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랜섬웨어가 나오게 되면 시그너처를 백신 업체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 기반으로 시그너처가 업데이트해서 이제 차단이 되게 되는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해커들이 조금만 악의적으로 해시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형태만 바꾸더라 하더라도 새로운 시그너처로 그걸 넣어야지만 탐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은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이걸 가지고 뭔가 계속 로깅을 해서 악성 코드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추적해서 이걸 이제 자동으로 디텍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악성 코드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센티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EPP 자체도 기존에 있었던 이제 시그너처 방식이 아니고 행위 기반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보다 넓은 범위로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OL 빈즈라고 해서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리빙 오브 더 랜드 어택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리빙 오브 더 랜드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자급자족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악성 코드를 CNC를 통해 최초 해커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일단 PC에 들어온 다음에 거기서 이제 CNC로 접속을 해서 CNC에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악성 코드 설치해서 공격을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리빙 오브 더 랜드 어택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외부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OS에 실제로 있는 실제 OS에 이미 있는 악성 코드가 실제 있는 프로세서라든가 파일들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가져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점점 탐지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리빙 오브 랜드 빈즈라고 해서 바이너리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OS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파워쉘, CMD, WMI, 런 DLL, 레지 서브 이런 것들은 실제 OS에다 존재하는 파일들, 존재하는 프로세서들입니다. 그리고 다 명령어들이거든요. 이런 걸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악성 코드가 오면 파일명이 처음 보고 새로운 거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건 악성 코드라고 의심을 하고 이걸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파워쉘이나 CMD, 특히 CMD 같은 경우는 커맨드 치는 건데 반드시 OS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파일을 삭제할 수는 없거든요. OS를 정상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파워쉘 같은 경우도 뭐 물론 뭐 안 쓰면 되죠. 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웹에 설치한 프로그램이 파워쉘 기반으로 동작하면 파워쉘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서버나 엔드포인트 운영을 위해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그너처로는 탐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굉장히 한계가 있겠죠. 그 파워쉘로 돌아가는 스크립트 기반으로 이걸 이제 탐지를 해야 되는데 스크립트 누구나 한 글자만 바꾸더라도 해시값이 다 바뀌고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백신의 시그너처 방식으로는 굉장히 대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로깅을 통해서 바로바로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EDR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부상하고 있고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제품을 우회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뭐 사이드 로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LL 사이드 로딩이나 인젝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적으로 해커들이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대응하려면은 시그너처 기반에다 기존에 나와 있었던 보안 솔루션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유형만 보더라도 예전과 다르게 뭔가 새로운 형태 그리고 충분한 에이전트에 대한 로깅과 이걸 통한 자동 대응이 아니면 쉽게 예전처럼 뭐 시그너처 기반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정 포트를 막는다거나 특정 프로세스를 막는 형태로는 굉장히 대응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엔드포인트에서 일어나는 여러 행위들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EDR 제품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엔진은 그 AI 기반의 이제 엔진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이제 시그너처 기반 솔루션과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왜 저희 같은 AI 엔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신은 저도 이제 국립외배 보건관리자로 이제 근무를 한 4년, 5년 정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백신을 썼었는데 백신이 나쁜다는 건 아닙니다. 백신이 굉장히 그 정확도가 높거든요. 사람 지문이나 DNA처럼 그 파일에 대한 특성을 딱 집어가지고 그거와 동일한 파일을 찾아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성이 높고 오탐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유효에 대한 가시성이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신으로 어떤 특정 파일을 악성 코드를 잡았습니다. 근데 얘가 이전에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이거 어떤 공격을 해서 엔드포인트 PC나 서버에 어떤 내용을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시그너처가 있으면 이거 기반으로 이런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만 검색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악성 코드를 차단했다 하더라도 이전에 악성 코드가 했던 얘기를 뭐 원래 상태로 돌리거나 이런 기능이 없고 왜 이걸 악성으로 탐지했는지 그냥 모릅니다. 일방적으로 시그너처에 들어가 있으니까 차단했다. 이렇게밖에 이제 동작이 안 되게 되거든요. 또 변경된 내용, 뭐 실행 이력, 시스템의 변경 내용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굉장히 좀 큰 문제죠. 왜냐하면 악성 코드를 탐지했지만 그냥 뭐 말 그대로 보안 회사를 믿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 AI 엔진 같은 경우에는 시그너처가 없으니까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이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전부 다 로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를 로깅해 놓고 어떤 공격에 대한 대응을 왜 이걸 악성으로 탐지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위협 가시성을 제공해 줍니다. 뒤에 이제 데모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두 번째는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제품들은 그 알려진 공격에 대해서만 굉장히 효과적으로 동작하죠. 앞에 여러 번 설명드린 시그너처 기반이라든가 뭐 포트를 막는다가 이랬을 경우에는 동일한 이미 알려져야만 시그너처에 넣을 수가 있고 시그너처에 넣은 것만 차단을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격이 오늘 나오면 누군가 시그너처를 제가 신고라든가 아니면 다른 고객사에서 시그너처를 신고해 줘야만 그거 기반으로 이제 탐지가 가능하거든요. 시그너처 기반으로. 그러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공격이 나왔을 때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 백신 쓰면서 악성 코드에 걸리게 되면 대부분 업체에 전화를 하게 되면 포맷을 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뭘 바꿨는지 파일을 레지스트를 어디 바뀌었는지 완전히 100%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자기들이 그 악성 코드 샘플을 가져가서 거기서 돌려가지고 분석 리포트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부분까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안 되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뒤에 꼬리 부분을 잘라내고 쓸 수 있게 치료해주는 좀 바이러스도 있었지만
최근에 랜섬웨어라든가 이런 거 걸리게 되면 복구가 불가능하죠. 암호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자동 치료가 안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랜섬웨어에 감염되더라도 사전에 있었던 파일들을 모두 백업을 해놓게 되고요. 감염이 된 상태에서 롤백을 누르면 악성 코드가 돌아가기 전 상태로 돌려가가지고 PC를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자동 복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시그너처 기반으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엔진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서들을 모두 로깅해가지고 얘가 했던 행위들은 모두 쌓아놓게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롤백을 누르면 하나하나 원래 상태로 얘가 하기 전 상태로 바꿔가면서 복구본을 돌리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동 치료 및 복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너처 기반의 가장 큰 단점은 시그너처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몇 년 전에 저도 외국계 백신 업체에 근무를 했었고 그때 뭐 초당 들어오는 백신이 초당 들어오는 악성 코드가 초당 6개인가 7개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초당 7개, 6개, 7개가 매 초마다 들어오는 겁니다. 신고 이거 악성으로 이제 백신 분석해 달라고. 그럼 이게 하루로 치면 뭐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악성 코드가 이제 들어오겠죠. 이걸 다 일일이 분석해가지고 시그너처로 넣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시그너처 파일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걸 하나 뭐 1테라, 뭐 1페타 이렇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지게 되니까 여기서 오는 이제 성능의 관리가 어려운 시그너처 DB가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이게 커지다 보니까 이거로 인해서 이걸 다운로드 받으려면 네트워크 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이걸 또 받아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시스템 리소스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AI 기반의 프로세서 기반의 행위 기반으로 탐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하가 전혀 없다는 거죠. 시그너처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하나 이제 뭐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현재 보안 보안 운영 현황을 보게 되면 뭐 대부분의 고객사에서 굉장히 많은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로 인해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굉장히 증가하고 비용도 많이 지불을 해야 되겠죠. 엔드포인트 가보면 이제 우스운 얘기로 어떤 고객사 가봤더니 제가 엔드포인트 10개, 20개 가까운 에이전트가 깔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PC를 또 더 좋은 걸로 올려야 되고 참 웃지 못할 상황이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제품이 서로 이제 PC 내에서 돌아가다니까 굉장히 많은 잡음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 연관성이 없는 원시 데이터가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백신에서도 로그가 떨어지고 IPS에서도 떨어지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떨어지고 결국에는 하나의 솔루션에서 통합해서 보면 되는데 여러 개의 솔루션에서 같은 내용의 로그들을 중복으로 이제 물론 다른 내용도 있지만 여러 개의 로그들이 따로 떨어지니까 이걸 또 연관하거나 이걸 같이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전문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EDR 로그 같은 경우는 엔드포인트에서 일어나는 로그를 다 떨어뜨려 놨다 하더라도 이걸 분석하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보안 지식이 필요한데 이걸 다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게 기업 환경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뭐 네트워크라든가 USB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패치가 안 된 시스템을 공격한다거나 방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많은 솔루션을 설치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허점 하나만 찾으면 바로 공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이제 많은 사각지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 개의 에이전트나 여러 개의 네트워크, 여러 가지 프로세서라든가 절차를 통해 가지고 보안 위협에 대응하려면 여러 팀 간의 협력을 해야 되고 또 로그를 받아서 다른 분석과 연관 분석, 상관 분석을 해야 하면서 병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걸 통해서 대응 시간이 느려지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 EDR은 앞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그를 굉장히 많이 쌓게 되거든요. 엔드포인트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서, 변경하는 파일, 레지스트리, URL, 뭐 여러 가지 뭐 10몇 가지 항목, 굉장히 많은 항목의 로그들을 다 쌓기 때문에 굉장히 로그가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로그를 이제 분석하거나 관리하는데 관리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탐지나 이제 분석 과정에서 오탐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나 다른 분석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를 찾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고요. 또 대응을 하려고 하면 자동으로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잘못 시키게 되면 업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효 프로세서를 사전에다 짜놓고 이걸 대응할 수 있는 뭐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비해야 되는데 이런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차단을 하는 회사는 사실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성 코드에 걸리더라도 감염돼 있고 사후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에 대한 의존성이 이제 높을 수밖에 없고요. 로그를 통합하는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로그를 여러 개의 솔루션에서 여전히 같이 쌓고 있고 불필요하게 여러 번 쌓고 있고요. 이걸 통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EPP는 이제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시그너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그너처라든가 파일의 특성을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를 찾는 이런 차단에 집중화된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호스트 방합의 애플리케이션 통제 매체제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례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PP는 대부분 갖고 계시거든요. 백신이라든가 가장 대표적인 게 백신이니까 백신이나 IPS 이런 걸 통해서 악성 코드에 대한 프로텍션 기능들은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EDR이라는 제품이 나왔고 EDR은 엔드포인트 디텍션을 리스폰스입니다. 말 그대로 로그를 쌓아놓고 여기를 광범위한 에이전트에서 다양한 로그를 쌓아놓고 이걸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악성 코드에 대한 탐지를 하고 자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EPP, EDR. EPP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EDR은 이제 로그를 쌓아서 분석하는 EDR 관련된 제품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대응성이죠. 여기 알리 권투 선수요. 굉장히 유명한 권투 선수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먹이 이제 날라옵니다. 날라오게 되면 당연히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주먹이 날라올 때 가만히 있으면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화면에 보시면 이걸 다 분석을 하는 거죠. 사전에 분석을 해서 얘가 주먹이 왼쪽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뭔가 이 어깨가 이렇게 뒤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세게 치려면 가고 이제 주먹을 맞추기 위해서 발이 한 발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를 이제 쳐다보면서 주먹이 날라오게 되겠죠. 근데 이미 2단계에서 이걸 미리 사전에 판단할 수 있다면 당연히 피할 수 있겠죠. 여기 권수 선수 알리가 피한 것처럼 사전에 이걸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이걸 이제 정확히 분석을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센티널 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EDR 제품을 이제 시장에 한 10년 정도 회사가 한 10년 정도 전에 이제 저희 설립이 됐고요. 그때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AI 기반으로 해서 대응 능력을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 개발에 AI 기반으로 알고리즘 개발에 이제 집중을 했었고요. 그래서 시그너처 없이 행위 기반으로 악성 코드를 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두 가지 꼭 하거든요. 첫번에 파일을 암호화합니다. 이게 랜섬웨어의 주요 역할이니까 파일을 암호화하는 행위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백업본이 있으면 백업본을 깹니다. 왜냐하면 백업본을 깨야지 암호화 시킨다 하더라도 내가 백업에서 복구해버리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암호화하고 백업본을 깨는 두 가지 행위를 반드시 하거든요. 랜섬웨어는. 근데 백신에서는 이런 행위를 탐지하는 게 아니라 그 파일의 특성을 추적하니까 파일이 계속 바뀌는데 새로운 파일이 나올 때마다 이걸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프로세스의 행위를 보게 됩니다. 엔드포인트에서 알리가 주먹이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이걸 딱 주먹이 날라올 때 피해야 된다. 이런 컨셉과 동일하게 프로세서가 파일을 암호화하고 백업본을 깨려고 하는 이 두 가지 행위를 한다고 하면 이건 100% 랜섬웨어라는 거죠. 정상 DRM 파일은 파일을 암호화하지만 백업본을 깨지는 않거든요. 이 두 가지 행위만 탐지하고 프로세스를 킬시키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랜섬웨어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시그너처와 다르게 행위 기반으로 PC 내에서 일어나는 행위 기반으로 악성을 차단하고 탐지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DR을 이제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로그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됩니다. PC 내에서 아니면 서버 내에서 프로세서가 실행된다거나 파일을 만든다거나 파일을 삭제한다거나 그리고 프로그램이 설치될 때 파일을 새롭게 복사해 온다거나 아니면 파일을 생성한다거나 레지스트리를 변경한다거나 레지스트리의 새로운 값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행위를 일어나고 URL 접속이 되고 네트워크 통신이 나가고 이런 굉장히 많은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쌓아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그 다양한 굉장히 많이 쌓이는 로그에 대해서
빅데이터 형태의 플랫폼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게 없으면 요거는 생각났는데 검색하려고 봤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검색하려고 봤더니 검색해서 클릭하는데 2시간, 뭐 3시간 걸린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죠. 이미 분석하는데 2~3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클릭했을 때 바로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이 반드시 레디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사스가 일단 뭐 클라우드 기반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편하니까 클라우드 기반도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또 특정 고객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로 제품을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프라미스에 대해서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수집된 데이터를 충분히 쌓아놓을 만한 그 데이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데얼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제품을 7일만 보관한다. 뭐 로그를 7일 후에 자동으로 삭제한다. 뭐 14일 후에 삭제한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보관에 대한 보관 기간이 다 설정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 회사는 분석량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는 한 달 정도는 필요하다거나 이런 기간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 이걸 저희 요구사항을 충분히 맞춰줄 수 있는지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연계죠. 아무리 좋은 솔루션도 단일 형태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첫 번째는 이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텔리전스에 대한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키사라든가 국정원에서 어떤 악성 코드에 대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받은 데이터를 EDR에서 같이 받아가지고 분석할 때 이거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연계가 가능한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바리스토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텔리전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쪽으로부터 인텔리전스를 저희는 우리 구매해서 샀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EDR 로그에서 같이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정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 EDR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우리는 뭐 국정원이나 키사에서 데이터를 받았다거나 바이러스토탈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바이러스토탈은 이미 악성으로 판단한 파일이라든가 IP로 나가는 통신이 있으면 무조건 악성으로 판단하더라도 문제가 없거든요. 왜 TI 업체에서 정확한 정보를 줬다고 하면 근데 우리가 바이러스토탈에서 받았고 키사에서 받은 두 군데 다 같은 IP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악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이런 그 특정 IP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이 인텔리전스와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이터텍이라고 해서 이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이제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데요. 뭐 최근에 EDR, XDR, MDR 모든 이러한 그 제품들이 이 마이터텍의 프레임워크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마이터텍 프레임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EDR은 없을 겁니다. 근데 반드시 뭐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마이터텍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지고 연동해서 TTP 값으로 그런 공격 행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로이 데이터에서 의심스러운 데이터를 이제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는 잔뜩 쌓아놨는데 이쪽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데이터는 악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쓰레기죠.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쿼리하기 위해서 사용이 편안한 사용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쿼리가 있는지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커스텀으로 탐지도를 넣을 수 있는지 이것도 이제 점검을 해야 됩니다. EDR을 구성했는데 우리는 커스텀 쿼리가 지원이 안 돼요. 그냥 본사에서 제공하는 것만 쓰시면 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특정 고객 사항이 발생했을 때 물론 본사에서 빠르게 대응해 줄 수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국내 환경에 조금 외국 기업 같은 경우 국내 환경에 좀 늦게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스텀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고 이 기능을 통해서 빠르게 국내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회사만 공격을 당할 수 있거든요. 다른 회사는 공격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탐지할 수 있는 쿼리문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인력이 없다면 이걸 자동화해서 자동으로 사람이 아닌 AI 엔진에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된 분석 능력이 있는 것도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대응 능력이고요. 분석이 다 끝났으면 그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대응할 때 필요한 게 반드시 API이고요. 우리가 분석한 내용을 방화벽으로 API로 던져서 방화벽에 차단한다거나 아니면 백신으로 연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제품으로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API를 통해서 다른 보안 제품과 연동할 수 있는 대응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EDR 자체는 대부분 대응 자동으로 킬시키고 네트워크를 격리할 수 있는 대응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존에 도입되어 있던 다른 제품과 연동을 통해서 연동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를 당연히 격리가 돼야 되겠죠. 공격을 당하는데 분석 끝날 때까지 2시간 이거 안 되죠. 일단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내부로 통신이 안 돼도 격리하고 분석이 끝난 다음에 격리를 풀더라도 격리할 수 있는 기능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상세한 엔드포인트 분석을 위해서 포렌식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커가 PC를 공격하게 되면 요즘에 공격 기법을 보게 되면 쉘 자체를 바꾸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엔드포인트가 공격을 당해서 해커에 의해서 점령이 됐다면 거기서 치는 명령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쉘을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면 쉘이 바뀌어버리면 내가 어떤 명령을 입력했을 때 원래 나와야 되는 정상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해커가 원하는 변조된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그건 모르고 그냥 정상값이네 하고 데이터를 가져가면 이게 이건 나중에 큰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포렌식 기능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쉘을 쓰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포렌식 툴 같은 건 쉘 자체를 자기가 내립니다. 파워쉘로 만든 자기 쉘을 내려서 명령을 내렸을 때 윈도우에 있는 자체 쉘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린 그 파워쉘 기반의 쉘을 통해 가지고 결과값을 추출하기 때문에 해커가 쉘을 바꿨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값을 이제 끄집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DR을 넘어서 최근에 이제 XDR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X는 이제 Extended의 약자인데요. EDR은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던 녹음만 수집해가지고 이걸 기반으로만 분석하는 게 이제 EDR인데 XDR로 가게 되면 로고 자체를 전부 다 통합합니다. 엔드포인트 잘 아시는 SIM처럼 엔드포인트, 방화벽, IPS 여러 가지 로고를 전부 다 취합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결과를 분석해내서 바로 이제 모든 server가 자동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기반까지 제품 확대한 게 이제 XDR이고요. 그래서 EDR만 지금 구매하시더라도 반드시 XDR까지의 고려성까지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2, 3년 안에 모두 XDR로 넘어간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럼 EDR로 사놨는데 EDR은 굉장히 좋은데 XDR이 없거나 XDR 연동이 안 되는 제품입니다. 그럼 XDR 시대가 왔을 때 이것도 뭔가 또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XDR까지 연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과 보안 연동이 가능한 제품인지를 반드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EDR과 EPP와 EDR의 차이점을 일단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제 EDR을 고려하실 때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기능 요소별로 제가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센티널1 제품 얘기를 조금 할 거고요. 그럼 센티널1에서 실제로 이제 랜섬웨어가 감염됐던 사례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 랜섬웨어가 공격이 돼서 이걸 탐지했는지, 트레트 헌팅 관점에서 랜섬웨어를 어떻게 탐지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빌 랜섬웨어 사례고요. 이제 공격자가 웹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웹페이지를 만들었고 거기다 악성 코드를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용자들한테 여러 가지 외부 사람들이 여기 이제 들어와 가지고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가장을 많이 해놨고요. 거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 그걸 실행하게 되면 이게 파워쉘 기반의 악성 코드가 들어 있어서 이걸 통해 가지고 랜섬웨어까지 실행이 되는 이런 형태의 이제 악성 코드를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탐지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그 워터홀 공격 기법이죠. 워터홀은 워터링홀입니다. 워터링은 물이 솟아나고 물이 솟아나는 구멍이거든요. 사막 같은데 만약에 워터링홀이 있다면 당연히 동물들이 모여들겠죠. 물을 먹기 위해서. 여기서 착안한 공격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제가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학교 사무직 직원들을 공격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학교 사무직 직원들이 어디 가서 서식을 많이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그 사이트를 해킹해가지고 거기다가 대학에서 사용할 만한 서식을 막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교 관리자분들이 그 웹사이트가 여기 좋은 서식이 많다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그럼 이제 해커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악성 코드에 이미 들어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막 실행하게 되면 악성 코드 PC에 설치가 되게 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 해커는 일일이 자기가 그 공격 대상인 대학교의 관리자 서버 시스템을 PC를 공격할 필요 없이 그
대학교의 사무직 관리자들이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에 악성 코드를 올려놓고 그걸 다운로드 받게 함으로써 쉽게 먹잇감에 자기가 원하는 타겟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례로 준비한 거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제 탐지가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랜섬웨어에 감염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확장자가 이렇게 뒤에 이제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파일인데 파일 뒤에다가 원래는 없었는데 파일을 암호화하고 나서 이렇게 i822q597이라고 하는 확장자가 뒤에 붙게 돼요. 이 파일들은 이제 암호화가 된 거거든요. 그럼 EDR에서는 앞에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PC 내에서 일어났던 모든 행위들 다 로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의 확장자가 변하는 행위들도 다 로깅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가서 PC를 딱 켰더니 봤더니 PC가 확장자가 예전에 없었는데 i8 22q597로 확장자가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파일이 변경이 됐는데 파일이 변경된 행위 중에서 확장자가 i822q597이라는 파일이 있는 거를 PC에서 찾아라 하고 이제 로그가 다 쌓여 있으니까 찾으러 가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 이 프로세서가 레빌.ex라는 프로세서를 변경을 시켰고 cmd라는 쉘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레빌.ex가 실행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이 폴더 내에 이렇게 이 i822q597이라고 하는 파일이 들어가 있는 파일들이 생성이 됐다. 이런 정보가 이달에 남아 있거든요. 왜냐면 다 행위에 대한 모든 게 녹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이걸 하나 이제 열게 됩니다. 보시면 앞에 동일하게 레벨.ex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스토리 라인이라는 이제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른 이제 EDR 같은 경우는 로그만 다 쌓아놓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 확장자가 바뀐 파일을 보고 일일이 로그를 모두 분석해서 얘가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걸 가야 되거든요. 센티널1은 AI 엔진이 이제 탑재가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프로세서가 이 확장자를 이제 변경할 때 이 공격과 연관된 모든 행위들을 자동으로 찾아가지고 하나의 스토리 라인으로 이제 묶어주는 기능을 AI 엔진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특정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이걸 통해서 악성 코드가 이제 실행이 돼서 감염이 됐습니다. 이러면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로그가 다 생성이 되면서 스토리 라인하는 고유값을 만들어 놓게 되고 사용자가 맨 처음에 웹사이트에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행위, 이 프로세서가 실행되면서 악성 행위를 했던 행위들을 자동으로 스토리 라인하는 고유값을 하나 찍어 놓게 되고 이걸 기준으로 모두 이제 묶어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확장자가 바뀐 것만 검색해서 스토리 라인만 이렇게 찾을 쉽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스토리 라인 기준으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만여 개의 로그가 이제 저희가 자동으로 이제 다 스토리라인에서 다 매핑을 자동으로 시켜놨기 때문에 스토리라인 기준으로 AI 엔진에서 모두 매핑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공격에 사용된 프로세서는 25개고요. 이 25개 중에서 크로스 프로세서라고 해서 이 프로세스에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불러오는 크로스 프로세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80개의 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디케이터는 공격이 일어날 때 어떤 공격이 있었다는 행위 10개월자를 이제 얘기하게 되고 아까 제가 앞에서 이제 마이터 어택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터 어택의 프레임워크 여기 T1112 이게 이제 마이터 어택의 이제 기준값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이건 마이터 어택에서는 T1112라는 이제 10별자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트럴원에서 동일하게 마이터 어택의 프레임워크 그대로 가져와서 이걸 찍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588건의 공격 관련된 인디케이터, 공격 관련된 표시자가 있다. 이건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랜섬웨어니까 파일이 18,169개가 이 공격에 의해서 변경이 됐거나 삭제가 됐거나 어떤 그 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 네트워크 관련 행위는 이제 2개가 있었고요. URL 3개, 그리고 레지스트리 4개, 그리고 이제 스케줄장, 그리고 커맨드 스크립트가 1,128개가 이제 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를 일일이 고객분들이 찾아가서 하나하나 찾아서 이걸 분석할 필요 없이 저희가 AI 엔진에서 자동으로 스토리 라인으로 하나로 묶어서 로고를 떨어뜨려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만 찾게 되면 쉽게 어떤 공격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테이블 형태로도 이제 가능하고요. 이제 뒤에 넘어가게 되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트리 형태로 해서 그래피컬하게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윈도우 로그인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유저 이니셜 프로세서가 돌아갔었고, 이제 탐색기죠. 탐색기를 통해서 엑셀을 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엑셀을 열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제 MS 엣지라고 해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브라우저로 특정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에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거로 보입니다. MS 엣지에서 이제 엑셀이 이제 실행이 된 거로 봐서. 그래서 검은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제 정상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빨간색이 이제 공격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형태나 트리 형태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로그를 제시해 드리고 있고요. 플러스 기호를 누르게 되면 이게 쭉쭉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PC에서 일어났던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 이제 스토리라인 기준으로 전부 다 묶여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정상행위건 악성행위건 똑같이 묶어가지고 스토리라인 기준으로 다 향후에 검색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탐색기에서 MS 엣지로 브라우저로 들어간 다음에 엑셀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했는데, 검은색은 정상행위고 빨간색은 악성행위입니다. 근데 이 엑셀이 돌아가면서 뭔가 엑셀 안에 있던 매크로나 이런 게 실행이 되면서 악성 코드가 시작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요 화면에 봤을 때는. 그래서 뒤로 봤더니 이제 엑셀이 실행되면서 파워쉘 스크립트가 이제 실행이 됐었고요. 이 파워쉘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서 파워쉘 한 번 더 불러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프로세스를 계속 불러오면서 공격이 진행된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쭉 따라가 봤더니 이제 커맨드도 실행이 되게 되고, LLUI exe 파일도 실행이 되고, 근데 파워쉘이 실행되고, 이렇게 이제 쭉 과정들이 진행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네트워킹도 저희가 탐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격할 때 어태커가 이제 그 CNC 서버 통신하는 포트가 4444번 포트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 이제 통신할 때 4444번 포트를 통해서 외부로 이제 통신이 됐던 네트워크 행위라든가 파일의 실제 내부 시스템에서 일어났던 이런 모든 행위들을 저희가 로깅이 가능하고 이렇게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병행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든요. 그냥 시그너치 있으니까 탐지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게 악성으로 판단할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EDR이나 EPP나 EDR 제품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구성하시게 되면 EPP만 사시더라도 악성 코드나 탐지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왜 이걸 우리가 행위 기반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탐지했다. 이런 상세 내용들을 고객분들한테 제공해 드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빌 랜섬웨어를 다운로드 받았고요. 이 받는 과정 받았고 이걸 이제 실행을 했을 때 파워쉘 기반으로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파워쉘 스크립트는 대부분 인코딩을 해놨습니다. 사용자들이 이 내용을 읽지 못하도록 이제 인코딩을 해놓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런 그 인코딩된 프로세서를 사용자가 읽기 쉬운 형태로 디코딩 해가지고 이제 로그상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앞에는 인코딩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거든요. 이걸 디코딩해서 어떤 공격이 있는지 이게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이제 사람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로그만 딱 따라가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게 왜 공격이고 어떤 행위가 있어서 이걸 악성으로 탐지했는지 쉽게 확인하고 공격에 대한 위협에 대한 가시성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해커가 이게 파일만 암호화시킨 게 아니고요. 엔드포인트에다가 향후 공격을 위해서 펜테스트라는 계정을 이제 추가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행위들도 다 이렇게 다 엔드포인트에 일어나는 행위들은 모두 로깅이 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명령어 레벨로 다 로깅을 남겨놓기 때문에 향후에 다 분석이 가능하고 추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공격이 일어났을 때 이걸 행위 기반을 어떻게 탐지하고 EDR의 로그를 어떻게 남겨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모트 스크립트 쉘이라고, 리모트 스크립트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엔드포인트에 있는 다양한 값들을 수집하고 엔드포인트에 명령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액션을 취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커렉션을 하게 되면 현재 떠 있는 서비스를 다 긁고 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실행 중인 현재 있는 뭐 패치에 설치된 패치 정보를 다 가져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윈도우 시스템 폴더 안에 있는 exe 파일을 다 가져오라, 어떤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 오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되고요. 또 스크립트를 짜서 올리시게 되면 그 스크립트 내용들을 실행해 가지고 그 실행에 대한 결과값도 이제 분석해 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엔드포인트 내에서 거의 무제한적으로 스크립트를 지원해서 무제한적으로 원하시는 정보나 행위들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기능도 함께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복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적으로 저희 에이전트가 설치하게 되면 PC가 부팅될 때 한번 백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백업을 받아놓게 되는데 이 간격은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줄이게 되면 당연히 디스크가 더 필요하게 되고요.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복구할 때 시간 너무 텀이 늘어지니까 사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4시간씩 백업을 받아놨다가 여기에 이제 어떤 공격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 공격을 탐지한 이후에 물론 사전에 키를 시키게 되면 전혀 뭐 PC에 영향을 안 주게 되고요. 근데 공격이 조금 진행된 다음에 만약에 이제 탐지가 됐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탐지를 못했다 하면 가장 가까운 백업본으로 돌려가지고 PC를 공격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 복구 기능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에 감염되더라도 예전처럼 뭐 PC를 포맷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PC를 공격당하기 전 상태로 백업본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롤백이라고 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데모고요. 제가 데모를 한번 준비했고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해서 이제 전파 공격을 하는 형태입니다. 여기 현재 에이전트가 2대가 있고요. 먼저 어떤 게 어떤 건지 이제 VMware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게 어떤 시스템인지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 대를 해커가 공격하게 되는데 이 한 대 PC에서 파일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파일 공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옆에 PC로 공격이 자동으로 이제 전파 공격이 되게 되거든요. 요걸 이제 저희가 탐지하는 화면과 일부러 이제 디텍션 모드로 놓게 됩니다. 차단하지 않고 탐지만 하게 되고요. 탐지하고 나서 랜섬웨어 걸려가지고 PC가 이제 파일이 암호화 되는데 이걸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그런 기능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메시지를 이제 보내게 되면 메시지가 이제 날아가고요. 보시면 두 엔드포인트에 이제 메시지가 날아갔습니다. VMware 환경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팝업이 뜬 거 보실 수 있죠. 엔드포인트에 이제 팝업이 떴고요. 해커가 공격을 한 대를 공격하고 이제 한 대를 감염시키는 이런 감염시키고 자동으로 전파 공격이 되도록 악성 코드 맞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를 통해 가지고 폴더는 이 PC에 있지만 실제 이 PC에 있는 폴더는 아니고요. 이 폴더는 이 PC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공유를 통해 가지고 보시면 이제 센시티브라는 공유 폴더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PC에 있는 겁니다. 이 PC에 있는데 공유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악성 코드가 여기 감염이 되게 되고 감염된 악성 코드가 PC의 네트워크 공유 폴더를 통해서 옆에 PC까지 감염시키는 공격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롤백 시켜서 일단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그런 데모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IP 보시면 똑같은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이 PC의 IP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는 네트워크로 이 PC에는 이 PC의 폴더를 네트워크로 공유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랜섬웨어하고 이제 동일하게 동작하는 제가 그 에뮬레이터를 준비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락빗 랜섬웨어 에뮬레이터입니다. 지금 탐지가 됐죠. 그리고 차단을 안 합니다. 일부 이제 탐지 모드이기 때문에 차단을 안 하고요. 지금 랜섬웨어가 돌아가면서 파일을 막 암호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해당 PC에 있는 C에 있는 PC를 막 암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 폴더를 통해서 이 옆에 있는 이 PC의 파일들도 이제 암호화시키려고 이제 찾고 있습니다. 현재 0인데 좀 지나면 이제 숫자가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PC는 지금 8,000개, 거의 9,000개. 그리고 보시면 이제 옆에 있는 PC까지 감염돼서 보시면 확장자가 바뀌었죠. 아까 있었는데 확장자가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쪽에서도 에디포가 탐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랜섬웨어를 통해서 공유 폴더를 통해서 랜섬웨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탐지가 됐고요. 바탕화면도 이렇게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랜섬웨어들은 다 파일을 암호화시킨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거를 사용자한테 알리기 위해서 바탕화면이 바뀐 거를 이제 바뀌어서 이제 돈을 내라 이렇게 유도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옆에 거는 공유 폴더에서 파일은 암호화됐지만 전파 공격이기 때문에 바탕화면 안 바뀐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탐지할 때 보시면 이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랜섬웨어를 탐지했다. 행위 기반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정보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 두 대를 이제 복구를 시키게 됩니다. 어떤 행위가 있어서 어떤 행위 기반으로 탐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알려지지 않은 수정 공격이 나왔을 때 굉장히 정확하고 오탐 없이 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개의 공격에 사용됐던 그 공격 행위를 찾아서 롤백을 이제 내리게 되고요.
룰백을 이제 내리게 되면 명령이 이제 내려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 다시 파일이 복구가 됐죠. 예, 아까 암호화됐던 파일들이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복구되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이 끝났다 이렇게 이제 뜨게 됩니다. 그러면 파일은 원래 상태로 전부 다 복구가 됐고요. 이쪽도 이제 파일이 다 암호화됐는데 조금 지금 파일 하나하나 계속 복구하는 과정을 백그라운드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일들을 찾아서 암호화된 파일들을 하나하나 이제 복구하는 명령을 내려서 복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조금 지나면 네, 이런 그 바탕화면까지 원래 상태로 복구하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파일 단위로 하나하나 이제 복구하고 있고요. 네. 네, 보시면 이제 바탕화면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면은 이제 왜 뜨냐면 지금 이 화면은 왜 뜨냐면 저희가 이제 그 복구할 때 악성 코드에 의해서 암호화된 파일들이 저희가 이제 원래 상태로 복구하면서 시스템과 관련된 파일인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리부팅 해야지만 원래 그 파일이 정상적인 파일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리부팅하라는 이제 화면이 뜨게 되고요. 뭐 어떤 OS와 관련된 그 정확한 OS와 관련된 파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 문서 파일만 암호화 시켰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런 리부팅 없이 바로 복구가 가능하고요. OS 관련된 파일을 건드린 경우에는 이제 리부팅 해야지 복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데모는 마치고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EDR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뭐 열심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엔드포인트에 있는 로그를 기준으로 해서 공격을 어떻게 행위 기반으로 탐지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로그를 다 남겨서 스토리라인 기준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자동 대응할 수 있는 복구까지 가능한 이제 EDR 제품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까 EDR을 고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XDR이라고 해서 차세대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EDR을 넘어서서 방화벽 IPS 고객분들이 갖고 계시는 모든 로고들을 전부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분석해주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이것까지 반드시 고려해서 향후에 이쪽으로 넘어가시더라도 추가 비용 없이 추가 비용 투자 없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EDR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XDR 같은 경우에는 엔드포인트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AWS 옥타라든가 뭐 G스케일러라든가 뭐 방화벽, 프루포인트, RMS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용하시는 보안 제품의 로고들을 전부 다 수집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보안 제품의 로고를 수집해 놓고요. 여기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자동 대응, 여러 가지 제품과 자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DR의 이제 가장 뭐 하나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이제 옥타라고 하는 제품과 연동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옥타는 아마 사용해 보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싱글 사인온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계정과 비밀번호를 넣게 되면 바로 로그인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싱글 사인온을 적용하시게 되면 제가 계정과 비밀번호를 정확히 넣는다 하더라도 한 번 더 토큰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다 숫자 6자리를 넣어야지만 그 다음에 한 번 더 인증을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옥타를 안 써보신 분들도 뭐 증권이나 은행에서 이제 큰 금액을 거래할 때는 이제 예전에 이제 물리적 토큰을 이렇게 줬었거든요. 토큰을 주면 거기 토큰에 나오는 키를 넣어야지만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싱글 사인온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옥타는 근데 이 물리적인 토큰을 주지 않고 핸드폰에다가 이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놨죠. 그래서 계정과 비밀번호를 넣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옥타에서 새로운 키를 넣으라고 나오면 핸드폰에 나온 키를 넣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EDR과 XDR을 쓰시고 옥타까지 쓰시게 되면 이걸 자동으로 연결시켜 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옥타뿐만이 아니라 뭐 방화벽, IPS 다 연동이 가능하고요. 오늘 얘를 이제 옥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EDR에서 악성으로 이제 판단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 PC를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 내부 시스템을 접속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 시스템을 들어가려면 싱글 사인온을 통해서 한 번 더 검증을 받기 때문에 옥타에서 키를 받아서 넣어야지만 이제 내부 시스템으로 이제 넘어가게 이제 시스템을 구성해 놨다고 하면 평상시에는 뭐 당연히 내부 시스템을 접속하도록 해주는 거죠. EDR에서 분석해 봤더니 이 계정을 사용하는 PC가 이미 악성 코드에 감염돼 가지고 뭔가 비정상 행위가 EDR에 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부 시스템에 들어갈 때 바로 허락해 주게 되면 내부 시스템까지 전파 공격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계정을 서스펜드 시켜가지고 뭐 한 달 동안은 못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패스워드 리셋 명령을 내려가지고 패스워드를 정상적으로 리셋했을 경우에만 붙게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옥타와 연동해서 보안 기능을 자동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해커가 이 엔드포인트를 장악했다 하더라도 이런 이상 행위를 저희가 엔드포인트에서 탐지하게 되고 옥타와 연동을 해서 옥타 인증을 못하게 막음으로써 내부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엔드포인트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XDR이라는 메뉴가 EDR인데 EDR에서 확대돼서 XDR까지 이제 확대가 가능한 다음 버전의 콘솔에 이제 현재 나와 있고요. XDR까지 구매하시게 되면 이렇게 콘솔 XDR로 나오게 되고 옥타에서 언제 로그인했는지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로그인을 페일하게 되면 이런 로그인을 페일했다는 정보가 바로 뜨게 되고요. 어떤 IP에서 썼고 어떤 머신을 썼다 이런 정보까지 예전 같으면 센티널에서 로그를 보고 옥타로 또 로그인해서 옥타로그를 한 번 더 보셔야 됐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XDR에서 연동이 되니까 고객이 두 개의 콘솔을 접속할 필요 없이 저희 콘솔에서 옥타의 로그를 다 끌고 와서 바로 고객한테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동으로 연결시켜서 보여드리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전 같으면 또 이거 의심스러워 옥타 계정을 못하도록 우리 빨리 막아야 돼. 그러면 옥타의 시스템으로 다시 들어가서 옥타에서 강제로 재인증을 요청한다거나 패스워드를 리셋시킨다거나 계정을 차단한다거나 이런 행위도 수동으로 넣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자동으로 바로 내려가게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요걸 딱 클릭하게 되면 이 화면이 뜨는 거죠. 수동으로 하더라도 옥타에 다시 로그인할 필요 없이 저희 콘솔에서 옥타를 바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서스펜드 시킨다거나 사용자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지금 뭐 공격 유형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알리는 워닝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URL을 블락한다거나 여러 가지 대응을 자동으로 저희 옥타에 로그인할 필요 없이 저희 XDR 자체에서 자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다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굉장히 시간이 세이브가 되겠죠. 예전 같으면 복수기의 솔루션을 쓰시는 우리 콘솔에서 EDR 로그를 보고 그 로그인에 로그인 그 해당 콘솔로 이동해서 또 로그인해가지고 확인해 가면서 이걸 여기다 차단 정책을 걸었어야 됐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저희 콘솔 자체에서 보고 이쪽 로그를 다 긁어 와서 상태 분석을 한 다음에 바로 원클릭으로 바로 차단까지 자동으로 일어난다. 이거 자동으로 바로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동으로 하더라도 로그가 있기 때문에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세이브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보시면 이런 연동 대응, 리스판스 하는 기능들을 저희 콘솔에서 옥타에 접속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계정이 정상적으로 서스펜스 됐는지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건 이메일이 제대로 나갔는지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도 결과를 정확하게 저희 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세이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XDR을 도입하시게 되면 1차적으로 EDR을 도입하시게 되면 1차적으로 XDR도 마찬가지고요. 가시성 확보가 되겠죠. 앞에 여러 가지 화면에서 볼 수도 있었듯이 시그너처 기반에 이건 있다 없다로 판단한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상대로 로그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이런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악성으로 우리가 판단했구나. 이걸 정확히 이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장 분석을 자동으로 AI 엔진에서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분석가가 예전처럼 로그를 하나 볼 필요가 없습니다. AI 엔진은 스토리를 딱 박아주기 때문에 이것만 찾아서 분석하시게 되면 쉽게 이걸 기반으로 이제 분석이 가능하고요. 맨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동으로 이제 대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책을 사전에 넣어놓게 되면 이런 공격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키를 시키고 네트워크를 핸드폰들 격리하고 딱 하게 되면 이런 대응 자체가 자동으로 원클릭으로 다 가능하게 되고요. 그 악성 코드에 걸렸다 하더라도 앞에 제가 롤백을 보여드렸잖아요. 데모에서 롤백이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랜섬웨어 걸리면 PC 포맷하고 애플리케이션 다시 설치하고 데이터 빼고 복구해서 가져오고 만약에 없으면 그거 정말 재앙이죠, 재앙. 제가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데이터 다 이 PC에 넣어놓고 백업 안 해놨는데 날라갔어요. 그러면
10년 전 데이터 복구 못하죠. 그러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거의 뭐 미쳐버리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롤백 기능을 통해 가지고 PC 재설치도 필요 없고 복구도 원클릭으로 바로 이제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사용자 환경에서도 굉장히 대응이 하기가 쉬워지고요. 담당자 입장에서도 예전처럼 원격으로 갈 필요 없이 콘솔 자체에서만 보고 명령만 딱 클릭해서 내리게 되면 모든 게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 효율성이 높고 여러 가지 보안에 그동안 많이 사용하셨던 시간들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제가 전달을 해 드렸고요. 처음에 이제 EDR이 어떤 EPP가 왜 부족하고 백신으로 대표되는 EPP가 왜 부족하고 두 번째 왜 EPP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EDR이 나왔고요. EDR은 로그를 다 쌓아놓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솔루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EDR에서 앞으로 EDR을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요구사항을 맞추고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뭐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EDR, 현재는 EDR입니다. 엔드포인트 디텍션을 익스판 쓰면 앞으로는 XDR 시대가 반드시 올 거고요. XDR은 익스텐디드라고 해서 엔드포인트의 로그뿐만이 아니라 방화벽, IPS, 뭐 클라우드 갖고 계시는 다양한 로그들, 심지어는 OS 로그도 다 수집이 가능합니다. 다 수집해가 이걸 자동으로 연동하는 XDR 시대가 올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XDR에 대한 간단한 옥타와 연동한 현재 글로벌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싱글 사인온 제품인 옥타와의 연동 사례를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세션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보시고 뭐 궁금하신 내용들은 언제든지 저희 센트럴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충남대 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저한테 질문을 포워딩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제품은 현재 그 트라이 앤 바이라고 해가지고 무상으로 뭐 3개월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모션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백신이라든가 EPP 제품이 부족한데 EDR로 한번 가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EDR이 아니시더라도 저희도 EPP도 갖고 있거든요. 악성코드를 차단하는 EPP 제품도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시고 싶다고 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하나하나 교육에 대한 교육을 시켜드리고 저희 제품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제품을 3달 동안 쓰시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뭐 연락 부탁 드리고요. 장시간 제 세션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